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을 때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르고 있잖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떨어지는 때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수익률이 87.3%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1억 만들기 저축보다 3,400만 원이 더 나오더라. 빨리 지금 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미래에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저축 때 투자 무엇이 더 좋을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나는 너무 지난 5년 동안 후회된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또 S&P 500에서 큰 성과를 낸 분들 잘했다. 그러나 잘했지만 그게 막 인생을 뒤흔들고 바꿀 정도의 성과는 아니니까 겸손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S&P 500 지수가 그동안의 성과가 5년 동안에 87.3%가 냈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더라도 1억 만들기보다 무려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앞으로 5년은 어떨 거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S&P 500 지수의 지난 25년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5년이라고 하면 2000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겠죠. 25년을 5년 단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자, 그러면 구간이 5구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2000년부터 2005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바로 닷컴 버블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7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S&P 500 지수도 굉장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을 1년 단위로 끊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5년 동안을 하나의 구간으로 봤을 때 2000년에서 2005년 구간에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이 몇 번 나타났는가 말씀을 드리면 하락 2번에 상승 1번 그리고 보합이 2번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합이라는 거는 5% 이상 오르지도 5% 이상 내리지도 않은 해를 보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에서 5%도 안 오르고 5%도 안 내렸다면 그냥 거의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스테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 이상 오르면 상승, 5% 이상 내리면 하락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보합, 하락, 하락, 상승, 보합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을 평하자면 하락장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기간인 2005년부터 2010년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때도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때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때는 어땠느냐? 2005년에서 10년. 요 5년은 상승, 상승, 보합, 하락, 상승. 한마디로 얘기해서 5년 동안 상승이 3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승장이기는 한데 그 상승폭은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상승, 상승, 보합,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2005년에서 201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럼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는 금리가 가장 크게 차이 난다. 미국은 금리를 0.2%까지 내리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양적 완화라는 걸 시행을 했거든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풀리게 되는데 이때 풀린 달러가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의 달러가 풀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구간, 바로 2010년, 2015년 요때 드디어 S&P 500이 초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초상승장이 뭐예요? 5년 동안 4번 내지는 5번이 상승장이 오는 거야. 와, 그럼 이거 뭐야? 5년 동안 4번 이상 상승장이 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서 15년 어땠느냐? 상승, 보합, 그 다음에 상승, 상승, 상승. 와, 미친 거죠.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장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처음으로 초상승장이라는 게 펼쳐지는 거죠. 이때만 해도 S&P 500이 미친 거 아니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야, 초상승장 다음엔 어때? 초상승장 다음엔 좀 부담스럽죠,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5년에서 2020년 요 네 번째 구간인 5년 동안에는 놀랍게도 똑같이 상승장이 4번 나타나는데 앞전 상승장 4번은 연속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상승, 보합, 상승, 상승, 상승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보합 한 번 딱 있고 그 다음에 4년을 연속 상승을 합니다. 요것도 처음이거든요. 야, 그러면 초상승장이 10년간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초상승장이 10년 이어졌으면 이거는 뭐 진짜 초등학생도 이제는 조금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4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풀려 있었는데 이 돈이 채회수가 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재정을 국가가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3조 5천억 달러를 또 풉니다. 야, 이게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4조 5천억 달러도 채회수가 안 된 상황에서 3조 5천억 달러, 여러분 3조 5천억 원이 아니고요.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달러는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1450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화로 얼마냐? 1경 1600조 원. 1경이 여러분 얼마냐? 10,000조 원입니다. 1조가 10,000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고도 1600조 원 정도의 돈이 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주가는 정말 안드로메다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초상승장이 10년 나오고 난 그 다음은 사실은 조금 조정이나 숨고르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상승, 상승, 하락, 그 다음 상승, 상승 요런 그림이 그려져서 무려 3번째 초상승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니까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모든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만 강해요. 그러니까 원탑이라고 볼 수 있죠. only 아메리카야. 그러니까 미국 외에는 뭐 다른 이렇다 할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은 딱 하나다. 그래서 몰리고 몰려서 지금 초상승장이 15년간 이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상승장이 15년 동안 나타났다. 자, 그러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앞으로 5년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락장입니까? 폭락장입니까? 아니면 상승장입니까? 초상승장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5년은 초상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4번 이상이 상승하는 해. 요건 약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상승장은 조금 쉽지 않다. 다만 상승장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는 게 뭐예요? 5년 동안 3번 정도의 상승장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S&P 500에 투자하는 게 늦지 않은 거 아닐까? 예,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초상승장은 안 온다고 가정을 전제하고 상승장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가 아니라 상승장 정도는 올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미국 주식이 S&P 500이 5년 동안 앞으로도 3년은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153만 원을 1억 만들기 저축을 안 하고 153만 원을 내가 지금이라도 남들이 보기엔 너무 올라서 좀 늦었다, 부담스럽다라고 해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초상승장까지는 아니라도 상승장 정도는 가능하니 나도 저축을 하느니 그냥 153만 원을 S&P 500에다 넣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자,
어느 정도나 수익이 날까? 요걸 제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5년 동안에 상승장이 3번이 온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는 게 좋을까요? 앞에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상상 하하가 좋을까요? 아니면 하하 상상상이 좋을까요? 하여튼 앞에 오는 게 좋아요? 뒤에 오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오는 게 좋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상 후하가 있을 수가 있고 선하 후상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5년 동안 3번의 상승장이 와야 상승장인데 3번의 상승장이 어떤 배열로 오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25, 26, 27, 28, 29, 30.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 2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26년부터 27년 1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5개년을 봤을 때 앞에 두 해를 상상, 하상하 이렇게 장이 끝나는 거와 올해는 하락을 하고 내년에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했다가 다음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거. 그러니까 하상, 하상상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상승장이에요. 5년 동안 3번 상승했으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상상, 하상, 하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상, 하상상으로 끝나느냐가 종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5년 1월 1일 날이 종가가 6040이거든요. S&P 500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해는 17.5%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17.5%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왜 17.5%냐? 앞서 5년간 냈던 87.3%라는 수익률의 연간 평균이 17.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5 올라갈 땐 17.5 올라가고 떨어질 땐 17.5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상하 상하로 마감한 거와 하상하 상상으로 마감한 거의 경우에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53만 원씩 60개월을 S&P 500에다가 투자했을 때 먼저 상상하 상하로 끝났을 때 종가는 한 6,700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8.7%. 원금의 스크래치가 나죠. 5년 동안 상승하는 해가 3번이나 있어도 결국 5년 후에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예요. 하상, 하상상으로 만약에 마감했다 그래도 역시 종가는 6,700 수준인데 이때는 수익률이 22%가 납니다. 그러니까 22%면 1,2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아니, 종가가 똑같이 2030년 1월 1일 날 둘 다 똑같이 6,700 정도로 똑같이 끝났는데 왜 한쪽은 마이너스 8.7%고 한쪽은 22%이냐? 적립식 투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이 주식을 할 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놓고 한 번에 주식에다가 다 밀어놓고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죠. 중간에 조금 매도를 했다가 조금 현금화했다 뭐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계속 발생하는 소득 중에 일부를 다시 넣기도 하고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적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찾을 때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르고 있잖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떨어지는 때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급한 마음에 야 진짜 뭐 영상 보니까 수익률이 87.3%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1억 만들기 저축보다 3,400만 원이 더 나오더라. 빨리 지금 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미래에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 계속 올라가고 꼭대기로 가는 걸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만약에 S&P 500이 올해 제가 예상한 것처럼 뭐 약간 조정이 있을 때 뜨거!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럴 때 사야 돼 라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있다? 그분이 나중에 오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분명한 건 제가 비교해 드린 것은 종가가 아니에요. S&P 500이 막 7,000을 가야 되고 8,000을 가도 마이너스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비쌀 때 많이 산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과 분포 있잖아요. 어떤 사건의 결과는 확률 분포인데 그 확률 분포가 만약에 정규 분포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규 분포가 이게 벨 커브라 그래 갖고 이렇게 가운데 많이 몰려 있고 양쪽은 좀 얇은 그죠? 벨 커브. 정규 분포일 때라면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정규 분포 중에 어떻게 보면 양의 값은 22%를 먹는 거고 가장 음의 값은 마이너스 8.7을 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그냥 주식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난 내 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9%입니다. 자, 확실한 100%의 9% 수익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최고로 좋았을 때 22%, 안 좋았을 때 마이너스 8.7 수익률을 추구할 건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확실한 9% 수익률보다 13% 더 나오는 초과 수익 때문에 난 내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한 달에 153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돈을 저축했을 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난 153만 원 정도까지는 저축 못하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작은 금액의 차이거든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렸죠. 1억 만들기 저축을 한 사람은 5년 동안 9,180만 원을 저축해서 1억을 만들어서 9%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을 보는 일도 없고 기분이 그것 때문에 다운됐다 업이 됐다 하는 일도 없고 자기 일에 열심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1억 3,400만 원의 성과를 낸 분, 물론 대단하죠. 근데 그분은 내가 왜 벤츠 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느냐면 1억 3,400만 원을 만든 사람이 다 벤츠 샀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휴대폰을 얼마나 봤을까요? 그 주식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썼을까요? 어쩌면 새벽에 일어나서도 미국 주식을 보지 않았을까요? 미국 주식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또다시 5년 동안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아주 슈퍼 긍정 회로를 돌려서 또다시 상승장이 온다고 해도 마이너스 8.7에서 22 사이에 어디선가에 나오는 수익률의 게임을 하느니 저 같으면 그냥 9%의 확실한 수익률을 먹고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의 일에 열심히 해라. 뭐 이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